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규성입니다. 네, 오늘은 스펙 없는 신입 개발자였던 제가 첫 취업을 하고 성장하고 이직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해당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부 정답은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개발자는 취업과 이직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스펙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저를 어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입 시절 첫 구직할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첫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이직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기 어필 시대에서 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공자의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 자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을 학원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학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맨땅에 헤딩에 가까운 구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펙도 없고 사회 경험도 적은 당시에 저한테 구직 시장은 말 그대로 정글하고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정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면접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들어가고 나서도 많은 문제들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겪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직무 설명서 JD만 보고도 대충 어떤 회사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보는 눈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면접이든 일하는 경험이든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시행착오를 초반에 겪어야지 그런 보는 눈이 생기고 그 이후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장의 열쇠는 바로 적극적으로 실력 있는 사수분이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기입니다. 음, 제가 처음에 1년 반 정도 다녔던 회사에서 실력 있는 시니어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수분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분 덕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사수분을 만난 것이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면접에서 그 사수분과 기술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고 같이 저분과 일하게 된다면 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의 또 면접을 보았었지만 이 회사가 가장 면접 경험이 좋았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면접은 면접관 분들이 저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저희가 그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직하면서 면접을 보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입 개발자로 구직을 하시는 상황이시면 처음부터 너무 이름 있는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유명한 회사가 좋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한 곳을 고집하다가 구직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성장할 기회와 시간을 날려버리는 상황을 겪지는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유명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시듯이 요즘같이 취업 시장이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력이 없는 신입의 구직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을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번 경력을 쌓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이직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회사를 찾기보다는 면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어, 좀 특이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야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야근이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환경에서 특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회사에서는 야근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처럼 좋은 그런 이제 회사를 먼저 찾는 게 그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야근을 통해서 주어진 업무를 이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야근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 하는 야근이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야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이제 시간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면 야근은 매우 효과적인 성장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일단 지금까지 회사 내부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회사 외부에서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제 회사 내에서 성장하는 것도 좋고 이제 저는 외부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을 다니면서 바로 여기 이제 애플앱에서 멘토님을 만나서 퇴근 후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멘토님을 포함해서 애플앱에서 멘토링을 하고 계신 멘토님들 모두 내공이 이제 깊으시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실력이 또 출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거나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면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때 저는 또 지금과 또 지식과 경험이 또 다르고 그때도 부족했기 때문에 멘토님께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흡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나중에 좀 경력을 쌓고 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더 성장하고 싶을 때 애플의 멘토링을 다시 찾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깊이 있는 멘토링과 또 노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의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멘토링 종료 전에 이제 멘토님께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른 개발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새로운 이제 기술, 동향 같은 것도 배우면서 혼자서는 느끼기 어려운 동기부여를 얻고 계속 이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애플의 멘토님, 이제 안드로이드 멘토님 중 한 분이 이제 태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GDD나 아니면 또 MADC라고 해서 모바일 앱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또 만드셨고 거기에서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의 동력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또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초에 이직을 준비할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애플앱을 진행하고 나서도 언제 구직을 시작할지,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되게 막막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대규모 채용 공지가 이제 뜨게 되고 준비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믿자 본전이다. 어차피 기회가 지나가면 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너무 다행히도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고 과제 전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정해진 기간 안에 앱을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한 게 이제 닿았는지 노력이 닿았는지 과제 전형을 통과하고 1차 기술 면접에서 이제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직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 보완할 부분이 당연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년의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서류, 과제, 면접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틀이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과정을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회사들의 이제 채용 과정들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각 전형에 대한 실력들이 점점 이제 다듬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그 두려움의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막연했던 이직 준비 과정이 점점 저에게 이제 구체화되었던 거죠. 네, 그렇게 카카오뱅크 과제 전형으로 인해서 잘 만든 코드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다른 회사의 과제 전형을 할 때도 처음에 이제 공통된 초기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이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핵심 로직, 그러니까 그 과제마다 또 그 요구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런 핵심 로직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양질의 코드를 되게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GitHub 레퍼지토리에서 어, 그 과제를 리드미와 함께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핀드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 레퍼지토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 전형을 한 곳도 있었지만 과제 전형을 하지 않고 면접 보았던 곳들 중에서도 그 잘 관리된 이제 그 레퍼지토리를 보고 면접까지 불렀다고 말씀해 주셨던 곳이 꽤 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들을 보면서 대답을 잘 못했거나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 기술 블로그를 이제 가져왔는데 기술 블로그에 이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저를 계속 성장시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직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성장하고 취업하고 이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그런 과정들과 실력도 중요했겠지만 운도 엄청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력서를 넣기 전에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렸으면 저는 이제 영원히 이력서를 못 넣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충분해도 이 방정식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이 아무리 충분해도 운이 만약 0이라면 결과는 이제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실력에 대한 변수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저희를 기다려주지가 않고요. 운이라는 것도 결국 도전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력서를 계속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번 계속 시도하다 보면 결국 이제 운과 실력이 함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이력서를 넣는 것을 미루지 말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저를 어필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실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을 어떻게 드러내냐. 네,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말이 있죠. 명품을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지 말자. 네, 그런 이제 말이 주식시장에서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링크드인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잘 모르신 분들 위해 이제 회사 소개 글을 읽어보면, 링크드인은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8억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입니다. 네, 이런 회사 소개 글에도 알 수 있듯이 링크드인에 본인의 이력을 이제 잘 정리하고 있으면 다양한 헤드헌터 및 회사에 이제 HR 담당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인재풀을 이제 찾고 연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저희 멘토님의 추천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후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링크드인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좋은 기회들을 이제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잘 커리어를 정리하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링크드인을 꼭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주제는 KPI입니다. 아까 제 이전 발표해주신 연사분께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키 리절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PI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이제 성과를 수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성과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A라는 작업을 해서 앱에 오류가 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제가 A라는 작업을 해서 앱의 오류율이 50%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뭐 해당 오류율은 작업 전후에 뭐 크래시리틱스라는 곳에 이제 수치를 비교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출처까지 남겨주면 더 좋고요. 이게 이제 훨씬 아까 전보다 후가 더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기에 좋다는 거는 되게 당연한 사실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연습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의 KPI 예시를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기능으로 이제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또 프레임 렌더링 시간 등의 이제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이제 프레임 렌더링 시간, 그러니까 그 화면을 그리는 데 시간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보여주면 프레임 드랍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프레임 드랍이 이제 화면이 버벅거린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에 이제 한 프레임당 16ms 최소 시간 안에 이제 그 하나의 화면을 이제 그리게 되면 이제 버벅거리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유닛 테스트 도입을 통해서 전체 작업 시간분의 이제 오류 수정 투입 시간 곱하기 이제 100에 해당하는 오류 수정 할당 비율이라는 KPI가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개선했다. 유닛 테스트 도입 이후 오류 수정 할당 비율이 50%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또 레이아웃 인스펙터라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팩 컴포저라는 또 UI를 그리는 곳에 이제
리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화면을 다시 그리는 횟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횟수가 증가할수록 렌더링이 더 많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KPI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입력하는 부분에 뭐 이런 텍스트 상태 읽기 지연시키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스킬인데 이런 걸 통해서 뭐 리컴포지션 횟수가 30% 정도 감소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억지 같고 되게 어색하더라도 성과를 수치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재미로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뭐 취업을 하셨든 이직을 하시든 회사라는 취업을 이제 하고 싶은 취준생 분들이든 회사라는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면접왕 이영이라는 취업 전문 유튜버 분의 이제 취업 필살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또 알고 싶으시면 면접왕 이영 분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또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필살기 이 3가지 중에서 먼저 유사 경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처음 하시면 당연하게도 실무 경험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실무와 유사한 경험이라도 쌓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뭐 인턴, 해커톤, 뭐 학교 팀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와 유사한 경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네.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유사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겪은 경험을 여기에 녹여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유사 경험 다음에 유사 경험 내에서의 성공 경험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KPI, 즉 수치화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 수치화를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성과를 증명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결국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 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요. 그 인사이트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희는 개발을 하니까 개발 업계의 구루분들이 사용한 표현을 이제 빌려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단순히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깨달음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루분들의 수준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개발에서의 이제 구루분들이 사용한 표현의 그 예시로는 뭐 솔리드, 뭐 클린 아키텍처, TDD, 디자인 패턴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인사이트를 드러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필살기라는 것이 유사 경험 그리고 그거 내에서의 성공 경험, 그다음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위로서 그런 필살기들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본인을 더 잘 어필할 수 있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발표를 마칠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첫 구직을 할 때든 이직을 할 때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알을 깨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고 막연한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수분을 어떻게 만나는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야근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멘토링과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드렸고,
네 번째는 취업에 운이 끼치는 영향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도전을 두려워하셨다면 용기를 가지고 구직을 시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어필의 시대에서 나를 나타내는 방법인 링크드인, KPI, 그리고 필살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Q&A 시간에 더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